안녕하세요. 슬기로운 건강생활 주치 이선민입니다. 오늘은 기능의학 얘기를 제가 원래 재생 목록에 기능의학 편을 올려놓긴 했는데 유튜브 시작한 다음에 이제 간간히 병원으로 전화를 주시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. 참 신기하게도 재밌기도 하고. 근데 뭘 물어보시냐면 기능의학 검진 제가 올렸던 것들 내용들인데 모발 검사는 어떻게 해요? 언제 해요? 유기산 검사는 어떻게 해요? 제가 올려놓은 걸 좀 보시면 좋겠는데 그냥 일단 전화부터 주시나 봐요. 그래서 이 기능의학 검진들 좀 궁금하시면 제가 재생 목록에 따로 기능의학 묶어놨으니까 시간 한가하실 때 한번 쭉 보시면 굉장히 흥미롭고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시거든요. 그래서 보시면 좋겠는데 오늘은 좀 한편으로 짧게 기능의학 검진을 언제, 어떻게, 왜 하셔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해요.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너뷰티라는 말 들어보셨죠? 이너뷰티. 무슨 뜻인가요? 보통 방송에서 소개되는 거는 잘 먹어서 피부도 좋아지고 내 몸이 건강해지는 이런 거에 대한 걸 이너뷰티라고 하고 있어요. 근데 제가 검색을 해보면 이너뷰티라는 말은 사실은 신조어예요, 신조어. 우리나라에서만 쓰이는 말이고요. 외국에서는 이너뷰티를 언제 쓰냐면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내면이 아름답고 심성이 곱다라고 얘기하잖아요. 그걸 이너뷰티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우리만 지금 이너뷰티라는 말을 미용적인 의미로서 쓰고 있는데 사실 기능의학을 표현하는 데는 이 이너뷰티라는 말이 아주 적절해요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피부가 좋으려고 하셔도요. 내 쪽으로 받쳐줘야 돼요. 뻔한 얘기지만. 단순히 여기다가 레이저하고 토닝한다고 일시적으로 좋아지긴 하지만 그러한 미모를 오래 유지하기는 어렵고요. 안쪽에서 받쳐줘야겠죠. 여러분들 제일 많이 들어보신 게 콜라겐 같은 거, 콜라겐, 엘라스틴 이런 것들이 안쪽에서 이루어졌을 때 이제 건강하고 젊은 피부를 유지하실 수 있겠죠.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해요. 심장이 탐스러운 남자, 혈관이 쭉쭉 빵빵한 사람.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런 쭉쭉 빵빵하다, 탐스럽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외적인 걸 보고 얘기를 하잖아요, 자꾸. 근데 사실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혈관이 쭉쭉 빵빵하게 잘 연결되고 잘 통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죠. 게다가 심장이 탐스러운 남자가 오랫동안 일 잘하고 가족을 잘 보살필 수 있겠죠. 그래서 보이지 않지만 그런 용어가 어쩌면 더 중요하고요. 이너뷰티라는 건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. 지금 와서는. 그래서 이러한 이너뷰티를 만들어가는데 이 기능의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. 왜냐하면 보세요. 일반적인 정통의학, 물론 저도 정통의학을 전공한 사람이지만 정통의학에서는 뭐라고 합니까? 당신 정상이에요? 아니에요? 병이 있어요? 없어요? 이렇게 구별을 하게 되잖아요. 근데 기능의학에서는 정상이지만 더 건강하게 만드셔야 돼요. 정상이지만 낮은 정상이에요. 이런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. 그래서 기능의학을 언제 해야 됩니까? 언제라는 개념은 없죠. 언제든 조금 더 활기차고 조금 더 밝게 젊게 건강하게 사는 게 모든 사람의 꿈이잖아요.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? 일단 기본적으로는 기능의학이라는 것도 기능의학 검진을 해야만 여러분을 알 수 있어요.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는 거예요. 왜 합니까? 아주 근본적으로는 내 몸 전체를 최적화시키는 거예요. 최고의 상태를 만들어서 병이 걸리지 않도록 하고 젊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능의학의 어떤 큰 그림이고요. 하지만 실제로 병에 걸리셨을 때도 이 병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막고 병의 초기 단계로 돌리기 위한 방법으로도 기능의학은 굉장히 유효합니다. 그리고 기존의 정통의학에서 약만 주면서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은 없고 그냥 유지하는 정도라고 했을 때 기능의학은 그것을 조금 더 앞단계로 돌려놓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검진 중에서는 제가 그 앞에 소개시켜 드려놨지만 보통 머리카락 검사가 있죠. 모발 검사. 모발 검사를 하면 보통 그 사람의 큰 그림의 체질을 좀 알 수 있어요. 대사 속도가 느린지 빠른지. 여기에 따라서 먹어야 되는 영양제도 약간 달라지고 운동하는 방법도 달라질 수 있거든요.
그리고 중금속도 보게 돼요. 원래 이건 중금속을 보기 위한 검사였기 때문에 이러한 중금속을 봄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생활 패턴, 식습관이 어떤지를 보고 그런 것들을 교정하는 힘을 주죠. 그래서 머리카락 검사는 큰 체질을 본다. 물론 의학적으로는 체질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. 두 번째는 지연성 음식 알러지 검사인데요. 이 경우는 내가 잘못 먹고 있는 음식들을 탁탁 골라주는 거예요. 그래서 남들 다 좋다고 먹지만 나하고 안 맞는 것들이 있거든요. 그런 거를 골라내는 것만 갖고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. 여러분 몸에 안 좋은 음식 드세요? 안 드시잖아요. 하지만 평범한 음식도 내 몸에서는 안 좋은 음식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검사를 하게 되고요. 세 번째는 유기산 검사라는 거.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 기능의학 검진의 가장 중요한 검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유기산 검진을 하게 되면 내 몸에 돌아가는 회로들을 다 봐요. 공장을. 뭐 탄수화물 회로, 지방산 회로, 에너지 내는 회로, 해독 회로, 산화환원 회로, 뭐 장 관련된 것들 여러 가지를 봐서 내 몸 상태에서 구멍난 부분을 알 수 있는 거예요. 그럼으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음식에 대한 조언을 드리게 되고 아니면 영양제도 무조건 먹는 게 아니라 이 검진을 해서 내가 필요한 영양제만 먹는 거예요. 그러면 효율이 좀 늘어나겠죠. 무조건 남이 좋다고 먹는 게 아니라 검진을 통해서 아 내가 이거가 부족하구나. 그럼 요런 영양제를 좀 섭취를 해줘야겠구나. 아니면 음식으로 드시던지 이런 것들을 봐드리는 거고요. 마지막으로 저희는 유전자 검사를 하는데 유전자 검사도 마찬가지예요. 내가 어떤 질환에 좀 취약하다는 걸 알면 건강검진은 어떤 걸 좀 더 할 건지 그 다음에 내가 생활 습관 속에서 정말 건강하게 살면 좋지만 그게 잘 안 되시잖아요. 그러면 어디다가 조금 더 힘을 줄지를 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긴 인생의 컨설팅이 가능한 거죠. 그래서 지금 이러한 4가지 대표적인 검사들을 제가 영상에 올려놨고요. 이 검사들이 합쳐지게 되면 굉장한 시너지를 냅니다. 머리카락 검사, 음식 알러지 검사, 그러니까 머리카락 검사로 전체적인 컨디션을 체질을 보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지연성 음식 알러지 검사로 보고 유기산 검사를 통해서 더 먹어야 될 영양 성분들, 영양제를 판단하게 되고 유전자 검사를 가지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컨설팅을 하게 되는 거죠. 이것들이 합쳐지면 진짜 하나의 어벤져스가 되는 거예요. 힘을 크게 낼 수 있고요.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활용하느냐? 지금 내가 어떤 질환을 앓고 있거나 약을 드시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검진을 통해서 내 몸을 최적화시키면 모든 증상들이 완화되게 돼 있어요.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고혈압 환자도 당뇨 환자도 심지어는 파킨슨병이 있는 분들도 잠 잘 주무시고 식사 잘하고 스트레스가 없는 기간 동안에는 모든 수치가 내려가게 돼요. 그럼 평소에 그렇게 건강하고 힘들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세팅을 하시면 모든 증상이 완화될 거잖아요. 근데 그것을 바로 이 기능의학 검진이 도와준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현재 병이 없지만 더 젊고 건강하게 사시고 싶은 분들, 현재 병을 갖고 약을 드시고 있지만 증상을 완화시키고 싶은 분들, 또는 약을 써도 더 쓸 약이 없을 만큼 상태가 심각한 분들, 더 약을 쓰기 어렵다고 했을 때 그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들, 모든 단계에서 이 기능의학 검진은 적용이 될 수 있는 거고요. 그 사람에 맞는 맞춤 치료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옷에 잘 맞는 옷의 치료를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이 이 기능의학 검진이 갖고 있는 장점입니다. 물론 단점이라고 그러면 비용이 조금 보험이 안 되니까요. 그런 단점들이 있고요. 그 다음에 검진 결과가 나오는데 오래 걸려요. 거의 한 2주 가까이 시간이 걸리고, 그 다음에 저희가 설명을 하는데도 보통 한 3시간 이상 걸릴 정도로 그냥 그 사람을 파악하는 거니까요. 그래서 제가 초창기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결국은요, 나를 알아야 돼요. 나는 누구와도 같지 않습니다. 그래서 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능의학 검진이고, 나를 알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를 알 수 있는 거죠. 운동이든 식습관이든 누구를 따라서 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러한 기능의학 검진들을 잘 활용하시면 조금 더 나은 건강 상태로의 변화를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. 궁금하신 부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되고요. 우리 2020년 좀 더 건강한 한 해가 되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자고요. 감사합니다.